내년에 시장의 큰 화두는 금리 인상 추세 그리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여전합니다. 인플레 때문에 사실 금리를 올리는 거잖아요. 관련해서 2022년 글로벌 경제 전망 주요 이슈 체크합니다. KF투자증권 최현기 연구위원 전화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자, 이제 물가가 사실은 계속해서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미국도 그렇고요. 인플레 상황이 조금 잡혀줘야 되는데 지표는 계속해서 부담스럽죠. 현재 미국과 글로벌 인플레 상황부터 판단해 주십시오. 예, 말씀하신 대로 지금 미국,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결국에 미 연준이 올해 초부터 계속 유지했던 일시적인 인플레이션 전망 자체를 폐기한 상황입니다. 미 연준의 이런 물가 전망 경로 자체가 빗나가게 된 원인은 결국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변이를 통해서 계속 재확산된 영향이 좀 컸던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결국에 팬데믹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연준과 ECB, 영란은행, 그러니까 주요 선진국 중앙은행들이 상당히 이제 과감하게 돈을 풀어냈고요. 그런 가운데 이제 글로벌 경기의 회복세가 상당히 빨리 진행되다 보니까 수요를 이제 감당하지 못하는 어떤 이제 생산 차질에 대한 문제가 계속 발생이 됐고요.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결국엔 지금과 같은 높은 인플레이션 압력을 만들어낸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인플레이션 압력 자체는 내년 남은 상반기까지는 좀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결국에는 1분기 내지는 2분기 중에 과연 이제 정점을 확인할 거냐 여부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앞서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주요 선진국 중앙은행들의 어떤 통화 긴축이 나타나게 된 배경은 결국에 이러한 인플레이션 자체가 소비 심리의 부진이라든가 결국에 실질 소득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인플레이션에 대응하는 어떤 통화 정책의 행보가 빨라질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BOE 영란은행 같은 경우는 금리 인상을 소폭이지만 단행을 했고, 또 미 연준 같은 경우도 물론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테이퍼링을 가속화하는 등 아마도 금리 인상의 어떤 시점 자체를 생각보다는 좀 앞당겨서 진행하고, 또 2022년도는 좀 예년에 비해, 그러니까 이전에 예상했던 것과는 다르게 상당히 좀 금리 인상의 폭 자체도 상당히 좀 빨라지지 않겠냐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물가 상승이 어떤 수요 측보다는 이제 공급망 이슈이기 때문에요. 이게 이제 사실은 코로나 상황과 맞물려 있는데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는 인플레 압력이 일단 지속된다고 봐야 된다. 그때 이제 내년 1분기 상황을 봐야 될 것 같고요. 오미크론이 다시 나타나면서 코로나는 계속 확산되고 있는 상황인데 미국은 오히려 고용 지표는 호조세를 나타냈다고 그럽니다. 이게 좀 상반된 결과 같은데요. 지표 같은데요. 왜 그럴까요? 일단은 이 좀 구분지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 이제 주간마다 발표되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같은 경우는 최근에 계속 20만 명을 전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 이기 이전 수준보다 오히려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그 구인난을 그런 기업들이 겪고 있다 보니까 어떤 신규의 어떤 사람을 구하기가 어려워지니까 어떤 지금의 어떤 구인 형태를 유지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해고율이 상당히 떨어지면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결국에 기업들의 어떤 노동력 수요는 상당히 좀 강한 상황인데 말씀하신 바대로 이제 오미크론과 같은 어떤 그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이 되다 보면 이런 구인난이 다시 심화되는 상황이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그러한 현상이 좀 계속 나타나고 있을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고요.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지만 결국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에 부스터샷을 통한 어떤 백신 면역 강화, 그다음에 경구용 치료제가 이제 승인이 됐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얼마큼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 거냐, 또 그런 부분들을 좀 살펴봐야 할 것 같고요. 오미크론 변이가 아마도 이제 델타 변이에 이어서 우세종이 될 가능성이 좀 높아져 있는 상황이고, 결국에는 확진자 수의 정점이 아마 확인된다면 아무래도 이제 지금보다는 추가적으로 고용시장의 회복세가 좀 이어지지 않겠냐. 왜냐하면 이제 신규 고용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요. 그렇게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내년에 당면한 가장 과제는 미국이 금리를 어느 시점에 또 얼마만큼 올릴까 하는 것인데요.
대략 뭐 6월에서 3월까지도 시기를 앞당겨 보고 있고 세 차례 정도 올릴 수 있다는 건데 세 차례 상황 봐서 또 못 올릴 수 있다는 주장도 있고요. 금리 인상의 경로나 시기는 우리 최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예측하고 계세요? 일단은 이제 12월 FOMC 회의를 통해서 본 이제 금리 전망 점도표에서는 이제 내년에 최대 3회 정도 금리 인상할 수 있을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 거고요. 테이퍼링을 가속화했기 때문에 내년 6월에 끝날 걸로 그러니까 종료될 거라고 예상했던 테이퍼링이 6월에서 이제 3월로 앞당겨졌기 때문에 아마도 2분기 중에는 그러니까 테이퍼링이 종료된 이후에는 아무래도 첫 어떤 금리 인상 시점이 정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일각에서는 이제 3월달 그러니까 테이퍼링이 종료된 이후에도 곧바로 금리 인상을 단행할 거다라는 전망도 있긴 합니다만 저희는 뭐 그렇게 빠르게 미 연준이 금리 인상을 가져가기보다는 테이퍼링 종료한 이후에 추가적으로 어떤 경기 상황이라든가 물가 상황을 확인한 이후에 5월달이나 6월달 정도에 좀 첫 금리 인상을 단행할 거로 보고 있고 그 이후에도 뭐 미국의 어떤 경기의 상황 자체가 양호하게 흘러간다면 뭐 9월 그리고 이제 12월 뭐 세 차례 정도 금리 인상을 단행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 인플레이션 압력 자체가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1분기 내지는 2분기에 뭐 정점을 확인하고 내려오는 어떤 구간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서둘러서 금리 인상을 단행할 필요는 없지 않겠냐고 보고 있고요. 저희는 어쨌든 내년에 한 두 차례 정도 저 금리 인상, 그러니까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정도의 금리 인상 경로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게요. 지금은 이제 FOMC가 끝나고 약간 좀 빠른 쪽으로 의견들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역시 내년에 좀 가봐야 된다는 말씀이시고요. 그 원자재 시장도 올해 사실은 뭐 구리라든지 이런 게 급등하면서 부담을 줬었는데 다행히 최근에 이제 국제 유가는 경기 침체 우려 때문인지 좀 아래쪽으로 위쪽으로 못 올라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가를 포함해서 원자재 시장 움직임 좀 체크해 주세요. 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국제 유가 같은 경우도 수요는 상당히 견조한 상황이라고 보고는 있습니다만 지금 이제 공급단에서 뭐 미국 셰일가스 업체들이 사실상 이제 이전의 어떤 유가 상승기와는 다르게 원유 시추 설비수 증가세가 빠르지 못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다시 좀 올라오고 있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좀 유가에 좀 상단이 좀 확인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이러한 어떤 핵 관련 합의가 이제 물론 과정 중에 있습니다만 원활하게 이루어질 경우에는 또 이러한 어떤 그 공급량이 좀 안정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좀 일각에서는 유가가 내년도에 배럴당 뭐 100달러를 전망하는 부분도 있긴 합니다만 저희는 뭐 환율 측면, 그러니까 뭐 달러화가 사실상 강세인 어떤 국면인 상황에서는 원유 시장에 투기 자금이 어떤 유입되는 속도가 둔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유가는 상당히 좀 상단이 좀 제한적인 그렇다고 해서 뭐 급락하지 않는 그러니까 뭐 그 레벨 상으로 말씀드리면 배럴당 한 70달러에서 80달러 선이 좀 적절하게 그 사이로 움직일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 밖에 뭐 비철금속, 구리라든가 이런 것도 어쨌든 내년도에 경기가 회복된다는 좀 추세로 봤을 때는 좀 추가 조정보다는 좀 완만한 어떤 상승 국면으로 가지 않을까 좀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글로벌 경제 점검하고 있습니다. 경제 이슈들은 봤고요. 주가 부분으로 좀 넘어갈게요. 미국은 사실 올해 우리 시장은 힘들었지만 여름 이후에 미국 시장은 뭐 대단하게 강한 흐름들로 왔는데요. 고점에 대한 우려, 기술주에 대한 부담도 있고요. 잘 갈 거란 얘기도 있고 내년에 미국 증시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경기는 회복되는 국면으로 보고 있고요. 물론 이제 인플레이션 압력 그리고 그에 따른 금리 인상 경로에 따라서 뭐 주가의 흐름이 달라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미 뭐 두 차례의 금리 인상, 뭐 테이퍼링이 일찍 종료된다라는 점 이런 것들의 어떤 통화정책 경로는 시장이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는 그런 경로 안에 있을 거기 때문에 그렇게 위험자산 선호 심리를 훼손할 정도의 악재로 작용하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적이 계속적으로 개선된다는 측면 그리고 오히려 인플레이션 압력에서 좀 자유로울 수 있는 부분이 말씀하신 그 빅테크 기업들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뭐 내년도에도 계속적으로 어떤 빅테크의 어떤 실적 상향 그리고 계속 실적 호조가 좀 나타나면서 이러한 어떤 빅테크 중심의
어떤 주가의 상승 흐름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이러한 어떤 전망의 어떤 불확실성은 결국에는 오미크론 변이 확산 그리고 인플레이션 압력이 어떤 저희의 예상과는 다르게 상반기에 이어서 하반기에도 강화되면서 뭐 금리 인상도 빨라지고 어떤 금리 인상 폭도 상당히 좀 뭐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2%를 빠르게 넘어가는 그러한 국면에서는 이제 저희의 전망이 틀릴 가능성이 높아지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그러한 어떤 전망이 틀릴 거라고 볼 수 있는 어떤 시그널이 상당히 좀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저희는 내년도에도 어떤 미국 증시의 좀 흐름 자체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변동성은 나타날 수도 있지만 위쪽으로 보고 계시고요. 문제는 이제 우리 증시죠. 올해도 보면 선진 증시가 훨씬 강했고요. 우리를 포함한 이머징 지수가 약했습니다. 오늘 지금 현재 주가를 보니까 미국 다우는 17%, 나스닥은 21%가 연간 올랐는데요. 우리는 4.7% 상승이거든요. 내년에 좀 이런 디커플링이 해소돼서 우리 경제가 좀 차별화돼서 우리 증시가 더 갈 수 있을까? 아니면 여전히 선진 증시가 강할까?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뭐 올해보다는 좀 디커플링의 정도 자체가 좀 완화되는 쪽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뭐 글로벌 경기가 어쨌든 동반 회복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글로벌 교역량 자체가 상당히 회복이 됐고 또 국내 수출은 사실상 여러 가지 악재에 가려졌습니다만 계속 20% 이상 상당히 높은 어떤 그 수출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기업 실적으로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밸류에이션이 조금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중국 경기의 둔화 우려 자체가 사실상 선진국 대비 신흥국의 어떤 주가의 어떤 밸류에이션을 떨어뜨렸던 요인 중에 하나였는데 최근에 어떤 중국 정부의 스탠스 자체가 중국 경기 둔화에 어떤 그 대응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통화 정책 물론 급진적인 완화는 아닙니다만 어떤 그 금융시장의 안정을 기여할 수 있는 어떤 정책으로 선회를 하고 있고 또 내년도에 뭐 시진핑 어떤 3년임 그 체제가 이제 확정이 되면 결국에는 민생 안정, 그러니까 온중부진이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어떤 정책을 펼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중국 경기의 어떤 둔화 우려가 완화되고 그리고 또 글로벌 공급망 어떤 이런 것들이 계속 좀 회복되는 그런 과정 중에서는 국내 증시 역시 좀 그런 것에 좀 그 호재로 좀 삼을 수 있는 그러한 좀 영향권에 좀 들어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내년도는 어떤 디커플링의 어떤 정도 자체는 올해보다는 좀 완화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2022년 내년을 보면서 글로벌 경제, 특별히 인플레이션 금리 얘기 그리고 미국 글로벌 증시 상황까지 점검했습니다. KF투자증권 최현기 연구위원 인터뷰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